골절에 대한 것을 딱 정복을 딱 해가지고 나사받고 고정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였고, 첫 번째는 못 걸었던 분들이 뭐 바로 걷는다든지 골절이 이제 붙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에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게 사실이고, 정형외과를 전공하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뭐 척추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무릎 하시거나 아니면 어깨 관절 쪽을 많이 하셨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트레이닝 할 때 제 스승님들이나 선배님들의 어떤 도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수술을 아주 잘하시고 환자한테 잘 대해주시는 스승님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이라는 척추 질환 중에 병변을 제거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뭐 회복이 빨라서 걷게 된다든지 통증이 확 사라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아, 저도 척추를 하게 되면 참 환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척추를 전공을 세부로 하게 된 계기가 크고요. 어려워서 제가 정복하고 싶었던 마음, 스승님들이나 선배님들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스크는 책마다 다르긴 한데 30대 중후반, 뭐 늦게는 40대부터 눈이 노안이 오듯이 디스크의 퇴행성이 시작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디스크가 급성으로 더 젊은 나이에 20대, 뭐 10대에 이렇게 외상성 약한 소인이 있던 분들이 확 이렇게 새어 나와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씩 약해지다가 딱 어느 시점이 돼서 그 한계점을 넘어가면 딱 하고 터져서 이제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드릴 때 보통 자동차의 타이어랑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동차는 기계지만 쭉 타고 다니다가 마모가 되고, 마모가 됐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장시간에 도로를 달리던 아니면 살짝 뭐 모서리에 타이어가 부딪히던, 그때 가서 이제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하고 기계는 다른 게, 타이어는 바로바로 그냥 교체하고 떼우기도 하지만 우리 몸은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수술이 되기 때문에 분류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게 되는데, 분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단계는 가볍게 뒤로 살짝 타이어로 치면 바람이 빠진 정도, 살짝 팽윤된 거를 1단계라고 하고, 그때는 크게 증상이 이제 없고 대부분은 그냥 가벼운 요통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2단계는 디스크는 막이 내막하고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쪽 막만 손상이 된 경우, 바깥쪽 막은 버티고 있는 경우가 2단계. 그때부터는 살짝 이제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걸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3단계부터는 외막이 버티지 못하고 터진 거거든요. 디스크 안쪽에 수액이라는 게 있는데 콜라겐 덩어리랑 비슷합니다. 돼지 껍데기 성분, 그런 게 새어 나오면서 신경을 강하게 누르면서 요통보다도 오히려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당긴다 아니면 저린다 뭐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3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그게 하필 딱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터진 어떤 콜라겐이 위나 아래로 움직인 경우예요. 그래서 신경이 내려가는 어떤 교차로에 딱 그 디스크가 끼게 되면 신경 길이 좁아지면서 증상을 심하게 느끼는 게 4단계입니다. 외상성 파열이라고 해서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아주 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주변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디스크의 겉막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노화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디스크 안에 그 수액이라는 콜라겐이 물기가 많이 빠지면서 말하자면 푸석푸석해지면서 생기는 디스크도 있고, 두 개가 같이 결부돼서, 그러니까 노화가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심지어 뭐 머리를 감다가라든지 아니면 작은 외상에 의해서라든지 겉막이 버티다가 딱 어느 시점에 터져서 새어나오는 디스크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후자, 맨 마지막 거가 대부분의 디스크고, 그거를 총 4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물론 저도 아직 젊은 의사긴 하지만 대부분 수술 없이 나을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단계별 치료라고 하면 약물 치료도 있고 주사도 있고,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시술도 있는데,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는 능력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하려는 능력, 예를 들면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이렇게 앉으면서 뭐 꼬매지 않아도 낫는 상처들이 있는 것처럼, 디스크는 바위에 물이 떨어지면서 물이 바위를 깎아내는 침식작용처럼 시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 2년이 소요되면 대부분 우리 몸에서 이렇게 깎아냅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던 어떤 자국 정도만 남고 대부분은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한 열에 한두 분 정도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게 언제냐면
보면 신경은 감각신경하고 마비를 일으키는 운동신경이 있는데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약물치료의 반응을 잘 보이면 버틸 수 있거든요. 운동신경까지 침범을 당해서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자꾸 문턱에 걸린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마비 증상이 오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교과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크게 새어나오는 경우에는 대변이나 소변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결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주관적인 어떤 참을 수 없는 통증,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든지, 또는 막 우울증이 심하게 온다든지, 아프면 사람이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잠을 자기가 힘들어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생활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의사와 환자 간에 잘 의사소통을 해서 제거를 하고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크가 있으면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여쭤보시냐면 운동을 뭘 해야 되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급성 요통이나 급성 디스크가 진단이 되면 일단 운동은 쉬는 게 좋습니다. 침상 안정을 하건 아니면 걷는 거 정도만. 급성기를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고, 그 고비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을 사실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을 안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크게 보면 한 4-5가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적인 거를 꼭 여쭤보거든요. 환자의 어떤 직업 특성상에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가장 기본적인 건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구부려서 무거운 거를 허리를 이용해서 번쩍번쩍 드는 행위들은 허리를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디스크는 과사용 또는 노화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되도록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들 일이 있으면 무릎을 이용해서 스쿼트 자세를 이용하는, 대퇴사두근을 이용해서 든다든지, 동양식 생활보다는 서양식 생활이 허리를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온돌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침대, 소파,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을 때,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허리를 구부려서 머리를 이렇게 그냥 샤워 부스를 대고 감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번, 2번이지만 1년이면 500번, 600번이라서 그런 게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다. 아이가 이제 2살, 3살 때까지는 허리를 구부려서 씻겨야 되고, 아이를 위해서 한 30분씩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 뭔가 노하우들을 찾으셔야 돼요. 얕은 의자라도 앉아놓고 한다든지, 수유할 때 너무 바닥에 앉아서 쭈그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수유를 한다든지,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운전하는 일들 많은데 화물차 운전이라든지 이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중간중간에 30분, 40분마다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행성이 빨리 진행돼서 디스크 막이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야 될 동작들을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법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허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중에 만고불변의 진리는 수영입니다. 수영 중에서도 우리가 4가지 영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자유형하고 배영을 위주로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평영이나 저병은 허리를 너무 급하게 과신전하는 동작들이 오기 때문에, 요새 유행하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도 주변에 배나 등이나 허벅지나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력이 안 되거나 근처에 이제 그런 수영 시설이 없거나 그러면 많이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가끔은 계단 오르기 같은 근육이 쓰이는 운동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척추를 보다 보니까 척추 질환은 다른 관절 질환에 비해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나라에서 뼈에 대한 건강을 챙겨라 라고 하는 시점이 65세입니다. 보통은 아직은 65세면 젊은 나이에 이제 워낙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첫 번째가 뼈가 약해지는 시기가 보통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칼슘의 어떤 생성이나 뼈에서로부터 칼슘이 빠지는 시기가 보통 그 나이 때거든요. 60세, 65세. 그때 생기는 노년층 골다공증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이후에 우리 몸의 호르몬인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면서 그걸로 인해 합성되는 어떤 뼈의 성분들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여성형 골다공증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뼈가 약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노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운동이 부족해지면 결국에 뼈라는 것은 근육이 뼈에 달라붙어서 인대가 되고, 그 인대가 당겨지면서 근육이 쓰여지면서 뼈를 자꾸 자극해야 또 땅을 밟고
밟아야 중력이 작용해야 단단해지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새 코로나로 뭐 3, 4년을 우리 뭐 전 세계가 다 알았고 그러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운동을 못 하게 되고 근력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뼈에 어떤 그 자극이 줄어들면서 골다공증도 저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통계는 뭐 객관화되진 않았지만 노년에 의한 것, 여성형 골다공증, 그다음 활동량의 저하로 인한 어떤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현상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크게 세 가지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음식 가장 중요하고요. 광합성, 식물로 치면 햇빛 많이 쬐셔야 되고요. 햇빛에 비타민 D가 있으니까 운동하셔야 되고 근력을 키워야 되고 그 중에 음식 같은 경우는 MVP가 들어있는 우유, 그 다음에 말린 표고버섯이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 외국에서는 정강이라는 생선,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 고등어라든지 등푸른 생선류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그 밖에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고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멸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다도 더 어렸을 때는 환자분들의 어떤 통증을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어디가 아파 보기도 하고 제 주변에 아픈 사람도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생기고 그걸 또 회복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진심이 더해지거든요. 책을 읽기도 하는데 그 중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문구가 어느 순간에는 제가 항상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라는 문구였는데 그게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국에 나이가 들고 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마련인데 대부분 적응을 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뭐 수용을 하시기도 하면서 버텨내시거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없지만 마음이 병들고 약해지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 시간을 단축해주는 게 우리 의사의 몫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문구를 항상 되뇌이고 환자분들이 아플 때는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환자들을 계속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